네. 내년에 ETF 키워드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앞서 이제 신흥국 이야기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ETF 키워드에 신흥국 들어가고 또 뭐 있을까? 저는 아까 그 신흥국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라는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좀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신흥국과 친환경. 뭐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냥 환경을 보호하세요는 저는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고, 근데 되게 뜬구름 같았어요. 지금까지. 네. 맞아. 뭐 머그컵 들고 다니면 하루에 몇 잔을 먹는다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네. 이제 굉장히 뭔가 와닿는 느낌? 음. 왜냐면 일단 테슬라 자동차가 돌아다니고요. 네네. 예전에는 아유 그 전기차 어디서 충전해 그걸 타겠어? 10년 20년 뒤에는 가겠지. 그런데 옆에 지금 자동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네. 거기다가 뭐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소로 자동차가 간다고 이랬는데 뭔가 이제 올해 2020년에 뭔가 환경 관련된 게 훅 다가온 느낌? 맞아요. 네. 확 다가왔다는 게 결국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그 회사들은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 그 번 돈을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가 산정이 돼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네네. 근데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해인 것 같고 내년 2021년 되면 이제 미국의 업체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친환경 기업들이 이제 뭔가 부각이 되고 주가 상승도 좀 많이 이뤄지고 뭐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를 투자하실 때도 친환경 기업도 되게 다양해요. 친환경 뭐 풍력 이런 거 말고라도, 그러니까 에너지 말고라도 네. 뭐 ESG라고 해서 아예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네. 좋은 기업, 뭐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 이렇게 그렇게 묶어서 투자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의 뭐 ESG 혹은 환경 이런 투자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네. 아직 좀 와닿지가 않아서 ESG ETF라는 게 아예 있고요. 네. ESG가 하나하나 키워드거든요. 네. E는 우리 마음대로 환경 보호하는 음. environment라고 보시면 되고, 소셜은 그 사회적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뭐 양성평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 나는 남자만 뽑아 여자는 안 뽑아 난 남자만 좋아 이런 회사들은 투자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이제 유리천장을 깨고 임원도 많이 발탁하고 젠더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약자를 돕고 어. 장애인을 돕고 그런 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고 더 이런 세상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있는데 삼성전자가 훌륭하니까 삼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남성 임원, 여성 인원 숫자 똑같은데 LG전자는 다 남성 인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니까 소셜이고, 그다음 마지막 거버넌스는 네.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 같은 거. 그렇죠. 지배 구조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돼 있어서 누가 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소유는 조금만 하고 있으시면서 회사를 다 지배한다거나 뭐 지배 구조 면에서 조금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혹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기업들은 좀 투자를 덜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진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해외에서는 올해 ESG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아닌데 해외에선 투자가 본물처럼 많이 일어났고, 또 고맙게도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ESG 펀드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 담배 회사는 투자 안 하고 담배 나쁘잖아요 건강에. 예, 뭐 이런 거예요. 뭐 총기 무기 만드는 회사 투자 안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전쟁 평화로부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라내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했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어요. 잘 좋았어요. 나왔다. 네, 주식시장 평균보다. 네. 우리가 뭐 소비를 할 때도 좀 친환경 기업들, 파타고니아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친환경 기업들 물건을 더 사주잖아요. 맞아. 네, 그거를 내가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입고 나가면 나는 좀 더 의식이 환경에 있고, 신경을 쓰는 네, 사람으로 맞죠. 그렇게 보이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리는 거죠. 다른 의류 브랜드보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다른 의류 기업들보다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한국은 사실 기업들이 많지도 않고 ESG 기업들을 딱 골라내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분들이 ESG 투자에 눈을 뜨고 내년에 ESG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확언을 한 상태여서 그런 투자들이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인프라 관련한 투자도 네, 키워드로 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봐야 될 키워드가 너무 많네요. 네, ESG도 봐야 되고. 지금 세개 인프라도 나왔나? 봐야 되고. 네네. 인프라는 뭐 너무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이 딱히 어렵지만 경부고속도로, 공항 이런 게 다 인프라스트럭처인데 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더 이상 이제 뭐 특히 한국 이런 데는 뭐 도로를 그렇게 많이 져야 되거나 이런 수요는 없고 대신 요즘 각광받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얼마 전에 구글 CEO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구글 포토에서 더 이상 너의 사진을 저장해주지 않을 거니 앞으로 돈을 내라고.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구글 포토의 사진을 거의 한 7년 이상 저장했는데 돈을 안 냈더라고요, 구글에. 그럼 이제부터 이 검은 야욕이 시작되는 거죠, 구글에. 7년까지 공짜로 해줬는데 지금까지 사진 다 지우던가 아니면 돈 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몇 기가가 되는 제 사진들을 네네. 구글들이 계속 저장을 앞으로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저장할 만한 데이터 센터 공간 따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ETF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친환경 얘기했지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다 네.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그쵸. 지금은 뭐 바다에도 태양광, 태양열을 다 받아서 바다 한가운데 이제 태양열을 집진하는 다 모으는 설비 만들어서 그것도 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니까요. 그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 인프라의 개념보다는 계속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그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만 투자하는 ETF도 있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뭐 ETF 혹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라고 치면 다 또 조회가 되고 또 거기서 열어보면 그 안에 무슨 종목이 있구나 확인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투자가 재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투자 한번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얼마를 벌었는지, 뭐 사장이 누군지 확인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네. 네, 다 정리 잘 자기 되어 전에 있으니까. 정해서 그거 보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급반, 중급반 이 순서만 안 어기시면 네. 투자에 실패할 일이 없다. 네, 아까 테슬라 니콜라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가시면 둘 다 순서를 어겨가지고 너무 찔린다. 네. 그것만 아니시면 요즘은 주식시장이 다 괜찮은 때여서 너무나 뭐 해피하신 분도 맞아요. 많겠지만 동력이 좀 쉬웠죠. 네, 근데 이게 또 언제든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나 그 전문적인 투자자, 뭐 실력이 있고 경험 있는 투자자 차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확률을 계속 좁혀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확률을 넓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 안 보고 플러스 날 확률을 넓히느냐 좁히느냐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좁힙니다. 확률을. 왜냐면 그래야지 확률을 극대화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뭐 테슬라, 니오, CAT 다 팔아. 그리고 니콜라의 몰빵 이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럼 확률은 니콜라만 올라야 되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전 미국의 몇천 개 주식 중에 걔가 올라야 되는데 걔가 안 오르면 나는 끝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앞으로 내년 주식시장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성과를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오늘 소개해 주셨던 그 배 부장님이 나한테 ETF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셨고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더 좋았잖아. 근데 네. 자기는 조선주가 없으니까 지금 따라가기 뭐하니까 네. 그 조선주들로 구성이 된 ETF를 오늘 네. 매매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를 네. 난 네. 처음 알았어.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사고 싶은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 종목을 아까 위블 같은 앱에서 그러니까요. 조회를 하시면 그 종목이 포함된 ETF가 쭈루룩 나오면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걔가 올라가는 것도 수혜를 좀 받으면서 뭔가 혹시 얘가 잘못됐을 때 피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이제 ETF를 사봐야겠네.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처럼 관심이 있어서 막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이 종목 사고 싶어 그럴 때는 네네네. 손을 잡으시고 위브레 검색해서 이게 이 종목이 포함된 ETF가 뭐지라고 찾으시는 게 훨씬 더 가끔 그 종목이 포함된 ETF가 없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보통 안 하시는 게 더 그럴 때. 네, 보통 이제 크거나 좀 우량한 종목들은 대부분 ETF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럼- 물론 전문적인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네. 초보분들. 네.
마지막으로 네. 사실 ETF도 주변에 ETF 잘못 골라가지고 이번엔 손실 크게 본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네네. 물론 ETF라고 분산 투자해서 그 역시도 내가 고른 ETF가 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ETF를 고르는 게 좋을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ETF 투자는 투자를 이 분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ETF를 투자했는데 나는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방향성 베팅을 하신 거예요. 방향성 베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데 뭐 2배를 하셨거나 뭐 내리는데 하셨거나 네 거기다 이제 몰빵을 하신 거니까 카지노 이런 데 가시면 좀 카지노에서 뭐 게임을 즐겨 하지 않지만 룰렛이란 게임이 있거든요. 네. 룰렛이란 게임이 있는데 1부터 36까지 숫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똥똥똥똥똥 돌아가는 게 36 중에 한 숫자에 딱 떨어지는데 그 숫자를 맞추면은 잭팟이 나고 성공이 되지만 나머지 숫자 걸리면 그냥 돈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예를 들면 1부터 36까지 중에 좀, 홀수. 네, 홀수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을 넓히면 둘 중에 하나니까 네.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ETF이기 때문에 최대한 ETF를 통해서도 내 투자가 분산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는 거에 ETF 투자했으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몇 개를 넣어놓고 이제 올라갔을 때 넣어놨을 때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조선주 중에 뭐가 오를지 모르겠으면 조선주 30개 묶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또 거기서 일부 수익이 나고 이렇게 ETF를 통해서도 더 분산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더 분산할 수 있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수익이 더 잘 나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에 반대되기 때문에 네네. 네, 인간의 본능은 항상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다 팔고 한 종목에 몰빵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능에서 벗어나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지 분산 이거 어려운데 그치? 네. 그러니까 다 모르시겠으면 네. 여러 개를 사세요 ETF를. 아, 그러니까 ETF도 몰빵을 하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적당히 몇 개 정도가 좋아요. 또 너무 많이 사면 백화점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ETF는 그러니까 종목은 ETF가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10개까지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2차전지 ETF가 좋아? 그럼 2차전지 ETF도 한 10분의 1 정도 사시고 ESG가 좋아? 그럼 ESG도 사시고 이렇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ETF는 가져가시면 크게 이 손실을 보거나 일은 없다. 정말 너무 괴로워하거나 주식 투자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가서 ETF를 고민해봐야겠다. 아니 배부장님은 미국 관련된 ETF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가 쭉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네. 다음에 또 네. 홍콩 갔다 오시면 나와주세요. 그때 아, 저희가 구독자 많이 늘려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